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상법에 대해서 조금, 어, 뭐라고 할까요? 기억을 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강이 되겠는데요. 22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상법 총칙, 상행위 총칙을 이제 검토를 해봤죠? 예, 잘 기억을 해 두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상행위 각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칙. 예, 각칙은 10가지의 어떤 상행위가 나오는데 앞쪽에 상행위 22가지, 46조에는 22가지 중에서 중요한 법률 관계이고 또 반드시 규율해야 될 내용들이 필요한 10개 상행위를 선택을 해서 그 상행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그 영업자들 있죠. 상인들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각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라는 상행위를 하는 영업자를 규제하는 법이 대리상이고 중개라는 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상인을 규제하는 법이 중개업이 그죠. 그 다음에 위탁매매라는 상행위를 하는 이 상인을 규율하는 내용이 위탁매매업이 되는 것입니다. 쭉 그런 식으로 채권 매입업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대리상과 중개업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가 대리상과 중개업만 가지고 문제 내기가 뭐 이렇게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운송 주선업만 가지고 문제 내기가 또 특별한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그리고 운송 주선업 요 정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 있죠. 상인들의 패턴이라든 내용 또 요건들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한꺼번에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중간에 금융 리스업도 아니면 채권 매입업 특히 가맹업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나올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과 연결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 제도들을 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주로 위탁매매업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운송업이 나올 것이고 뭐 공중접객업은 이미 출제되었습니다만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임치와 관련되는 판례 있죠. 거기서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더 나올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업 관련해서는 하나 나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창고업이 그렇게 중요시 되어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창고업도 고려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리스업은 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리상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대리상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돼. 대리상, 중개상 헷갈립니다. 대리상, 중개상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더욱 헷갈리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S전자,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상인입니다. 상인이 홍콩에 대리점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현지인을 대리점주로 섭외를 해서 대리점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콩의 이 대리점은 상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상 계약을 했죠. 했는데 이 홍콩의 대리점 이 상인은 S전자 제품만 팔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홍콩의 대리점 상인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대리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대리상 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가 대리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요, 이 대리점 상인인 홍콩의 대리점 상인인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냐면 대리 행위도 할 수 있고 중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쪽 가면 중개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중개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거기에 중개상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쪽의 상인들을, 그죠? 불특정한 상인들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상이고, 여기 대리상이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다르죠?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중개하는 겁니다.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대리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리상과 또 중개상, 알겠죠? 중개상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일단 대리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상의 개념을 정해보면 항상 시험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놓치면 안 돼요.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를 우리가 대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상인, S전자 상인을 보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업 사용인이 아니냐? 상업 사용인은 아니죠. 종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상인을 보조자는 될 수는 있지만 상업 사용인은 아니다. 독립된 상인이다. 그죠? 그리고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S전자에 전자제품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뒤쪽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게 대리상인지 아닌지 법적 문제가 발생해서 홍콩의 대리점 이 상인을 대리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대리점이란 말을 안 쓰고 중개인이라고 만약에 중개상이라고 이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대리하거나 중개한다면 이 명칭과 관계없이 형식적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구조가 나온다면 대리상으로 보고 대리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꼭 집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상품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그 부분을 이제 중요시했던 것이고 그럼 대리상은 어때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전자인 상인을 위해서 대리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있는데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당연히 유치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유치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보상 청구권은 뭐 여러분들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홍콩 대리점 상인이 영업을 너무 잘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를 했었죠. 하고 난 다음에 대리 관계가 절단되었을 때 홍콩 대리점 상인이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관주 의무, 통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그 다음에 영업비밀 준수 의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중개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개상. 중개상은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기중개상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중개상 예를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기중개상도 있고요. 뭐 중개상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무기중개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중개인 뭐 보행사가 있다. 상인이죠. 보행사가 있고 그러면 또 무기를 사겠다는 뭐 국가나 아니면 또 사적 단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중동 같은 데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이 무기를 밀매로 구입하기도 하죠. 이런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자를 우리가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중개인. 그리고 이 중개인은 독립된 상인이고요. 그래서 양쪽에 다수 당사자를 그죠? 이렇게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중개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특정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불특정 다수의 상인이나 비상인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개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죠? 앞쪽에 봤던 대리상하고 차이점이죠.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이러한 대리와 중개를 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중개인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명확하게 대리상과 비교되는 것이죠. 중개인은 타인 간 불특정 다수인이죠. 다수인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민사중개인과 중개대리상 그리고 위탁매매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민사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지 않고 또 상인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는 것을 민사중개인. 우리 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되죠. 공인중개사. 중개대리상은 앞쪽에 봤던 대리상이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면서 중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중개대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탁매매는 또 보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은 좀 특별하게 의무가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중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견품 보관 의무가 있고 전략서 교부 의무라는 특징적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장부 작성해야 되고 성명상호 묵비 의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성명상호 묵비 의무 때문에 이행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중개인은요. 경업피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기타 이행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 특징이 있다는 거 한번 되새김해 주시고 중개인의 권리는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특히 중개인에는요. 특별 상사 유치권이 여기 없습니다. 대리상에는 존재했잖아요. 그죠?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한 거지만 여기는 양쪽 다 양쪽의 어떤 상대들을 그냥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고 지급 기타 어떠한 것을 이행받을 의무가 없었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특성상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상사 유치권은 중개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상호 성명 묵비 의무에서 이행 담보 책임이 연결되듯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유치권을 연결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중개상에 유치권이 없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점유해야만이 담보 물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빨리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몇 개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변시 1에 나왔던 건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물어보는 거죠.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을 비교 설명하라. 오늘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할 때 제가 위탁매매와 관련 사례 문제를 좀 깊게 나왔던 문제들을 한두 문제 달아드릴 겁니다. 그때 하도록 하고 위탁매매는 별도로요. 비교되는 것만 간단히 살펴보시면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만을 보좌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 구별된다. 맞습니까? 제가 설명한 걸로 충분히 되죠? 맞잖아요. 맞죠?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문에 보시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종속돼 있지 않으면서 상시 그 영업부리에 속하는 거래 또는 거래 뭐죠?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중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 대리상 혹은 알겠죠? 그냥 대리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중개인은 뭐 한다 그랬죠? 그냥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할 뿐이죠. 다르죠? 넘어갑니다. 2번 대리상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지지만 그저 대리상은 중개인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중개인은. 양쪽 다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리상은 특별한 상인을 위해서 영업을 대리해 주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리에 속한 거래만을 보좌하지만 중개인과 위탁매매는 그에 한정되지 않죠. 맞죠? 그렇죠. 대리상은 본인 특정한 상인의 영업부리에 속한 거래만 보좌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대리상은 상시 그 특정한 상인의 영업부리에 속한 거래만 할 수 있고 중개인은 타인 간에 누구든 상관없어요. 상행위를 중개하면 되는 것이고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그냥 물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또 위탁매매 자체도 특정한 게 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위탁자만 상인이면 됩니다.
알겠죠?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어요.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것들 있죠? 물건 좀 사주세요 이런 거 할 때 특히 위탁 매매는 대표적으로 증권회사를 생각하면 되죠. 매매는요 증권회사. 증권회사에 증권 투자할 때 상인만 투자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증권회사에서 주식 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 본인, 대리상 말고 그 특정한 상인은 상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조문상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위탁매매는 스스로 자기 매매 타인으로 영업하는 자기가 상인이고 맡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도 다 가능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문제. 대리상, 중개인, 위탁 매매인은 모두 특별 상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아니라 그랬죠. 뭐라 했어요? 중개인은 뭐라 했죠? 중개인은 예, 물건을 위탁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양쪽으로 금전이나 이런 것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점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 상사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대리상과 위탁 매매는 예, 특별 상사 유치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상사 유치권은 대리상, 위탁 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해상 운송인 우리가 뭐 우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빼더라도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고 중개인에는 없다. 여기 항상 포인트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휴식도 조금 취하면서 그 차분차분히 잘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늘 힘내시고 여러분 옆에는 항상 우리 해커스 변호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도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